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의 부동산 이슈를 같이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프론티어 민동범 컨설턴트입니다. 네, 컨설턴트님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뜨겁게 움직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 한번 마련해 보았거든요. 그곳이 바로 어딘가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워낙 좋은 입지인 거는 다들 알 것 같긴 한데 용산이 최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핫한 건가요? 최근 핫한 이슈죠. 네,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용산 정비창 정말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3층 롯데타워보다 높은 건물이 용산에 들어선다. 용적률 1500% 이상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어요. 이 정비창 부지가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부지예요. 근데 이 부지를 정말 제대로 개발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원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출발했었다가 그때 당시 드림 오브 프로젝트가 엎어졌거든요. 당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이 좌초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금싸라기 땅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희망들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지금 건자재가 올라가고 사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요원할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를 이번 발표로 불식시켰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할까요? 2022년 7월 26일자 서울특별시 보도 자료입니다. 10년째 방치되었었던 용산 정비창을 국제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 정비창을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고 했었다가 엎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과 다르게 이제 민간으로 통으로 가기보다는 공공기관, 즉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 시행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가게 될 건데, 이때 단계적 순차적 개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LH에서 토지 조성하고서 용도 변경한 다음에 각각 개별 필지들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용산 정비창 역시 일단은 SH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민간에다가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 입장에서 통으로 다 받는 것보다는 사업 시행에 리스크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성공을 하기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에서 약 5조 원의 재원을 선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산 정비창 이제는 진짜 추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앞으로 멋있게 짓겠다, 단순 업무 시설이 아니라 주거, 상업, 문화, 복합 시설로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용산 일대가 장난이 아니다, 들썩들썩 거린다 라는 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실제로 호가들이 발표하고 나서부터 1, 2억씩 뛰는 건 기본이고요. 핵심 입지 같은 경우에는 10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던 약간 그런 매물들이 다수 거래가 되는 등 현재 용산은 분위기가 매우 뜨겁고요. 그만큼 거래도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용산 정비창 부지죠. 위성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용산 정비창 바로 앞에 있는 서부이촌동 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전 계획과 달리 서부이촌동이 포함이 되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개발되는 걸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빠졌으니까 좀 실망할까 했더니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사업 실현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그 민간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 정비창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로 위치해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한강변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게 되면은 모든 세대들이 아마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뜨거운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호가도 많이 오르고 물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 이촌동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을 때 아파트들도 있고 빌라들도 있잖아요. 한 매매 금액이 대략 얼마였다가 얼마로 바뀐 건가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한 15억 원짜리에서 지금 20억 원짜리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빌라도 덩달아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부 이촌동에 있는 빌라들도 같이 개발이 되는 건가요? 구역 안에서는 가능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랑 빌라랑은 권리관계가 매우 다르고 감정평가할 때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독으로 재건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빌라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랑 같이 개발해야지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잡음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참고로 좀 저도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 여기 중산 시범 아파트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요. 맞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좀 싸네 하면서 또 들어가는데, 여기 아실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유지다 보니까 땅이 없습니다. 대지 지분이 제로예요. 그래서 건물 가격만 보고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재건축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었을 때 이 땅을 또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이촌동 다음으로 소개시켜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다음은 이제 원효로 일대입니다. 정비창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에서 최종 이제 미선 정지로 된 원효 3가 1구역이 있고요. 이 구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건축 제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구 내에서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아마 8월 가기 전에 아마 날 것 같은데요. 용산 정비창의 배후 주거지로서 아마 개발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점 이겁니다. 그 옆에 있는 원효 3가 2구역이라는 곳들이 여기는 같이 신청을 했다가 여기는 소위 말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고 완전 다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현금 청탁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1구역이랑 통합 개발을 자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한 구역만 하기에는 구역 경계가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통합을 하자니 청산자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은 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도 일전에 투미TV에서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여있는 지역들 아무래도 안전하다,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랐겠네요. 입주권이 문제가 없는 구축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서 투자 금액이 8억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좌측에 있는 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고 갭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신축 빌라들이 전세를 굉장히 많이 맞춰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원룸 같은 것들, 대지도 2평, 3평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매가가 7억씩 해요. 근데 전세를 4억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투자금 3억, 4억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투자가 올바른지는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예. 그래도 우리 떼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주겠지. 그리고 용산에 땅 한 평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청산당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라고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은 바로 어딘가요? 다음 지역은 용산 일대의 전자상가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고 주택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상가로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분 상가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일부 동은 회사에서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동은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권리관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을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대략 한 5억 전후로 이렇게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 상가 한 호실은 대지가 한 평에서 두 평에 면적이 두세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조그만 그런 상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용산이고 그렇긴 하지만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서 소액 투자가 할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정비창 부지가 발표하고 나서 줄 서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갔다는 그런 현장의 생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핸드폰 매장처럼 네네. 뭐 칸막이도 격벽도 없는데 그냥 여기 내 매장이 있는 그런 걸 거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 개 호실. 뭐 대지 뭐 한두 평밖에 안 되는 네. 그게 지금 5억이라고요? 예, 5억 넘어갑니다. 5억 넘어가요? 그전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얼마였었나요? 1년 전에 제가 거래했을 때는 2억에서 3억 그 정도였거든요. 한 2배 정도 딱 물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개발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용산인데 그래도 정비창 뒤인데 하고 산 사람들은 그냥 뭐 주택수 안 들어간다 상가다 이게 뭐라도 되지 않겠냐 상업지인데 네, 하고 간 사람들은 2, 3억에 샀다가 5억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훌륭한 투자를 했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 부분들은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용산 업무지역이 이렇게 비싸지면 이 뒤쪽에 있는 상업지역들도 개발에 대한 압력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라 마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지도상으로 보는 마지막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정비창 동쪽에 있는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이라든지 한강로 특혜구역 라인들인데요. 여기들은 예전에도 비쌌잖아요. 더 비싸졌나요? 더 비싸졌고요. 최근에 더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분담금 없이 소위 말해서 그냥 입주할 수 있는 대형 평수를 그게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현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반 상업지도 굉장히 많고 준주거지도 많다 보니까 지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뭐 빌라나 이런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이 예전부터 이미 넘어갔고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평당 2억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최소한 20억 정도는 들고 와야지 뭐라도 조그만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한강로 일대는 예전부터 유명했어가지고 또 조그만 소액 물건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막 큰 단독주택 이런 게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좀 넘사벽 지역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 정비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가격대들이 죄다 그냥 몇 억씩 뛰어 올랐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을 보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투미TV에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당시 서계동, 청파동 이 일대 개발 이슈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투자 금액이 8억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좀 더 올랐나요? 청파 2구역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1억 정도는 일단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청파 2구역 외에는 사실은 다 예전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서계동 말고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최근에 또 청파 1구역이 또 민간 재개발 또 구역 지정이 됐고 예전 구역들이 다 지금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뭐 대통령 오면 절대 안 되니만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만 다 정비구역이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고 그 대단지로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역마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용산에 대한 현재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또 느낀 것 중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든 부동산 분위기가 막 그냥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어디 뉴스 기사에 용산도 가격이 빠졌다 뭐다 하는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한다 하더라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이런 시장이야말로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된다. 아무거나 다 사기보다는 진짜 핵심 지역 혹은 명확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용산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것도 하나 해소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발표했었을 때 사람들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용산 개발이 어려운 거 아니냐, 초고층이 과연 가능할까, 대통령 집무실 내려볼 수 있겠어? 라는 우려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수위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라고 해서 추가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간접 규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신용산역 부축 1구역 같은 경우도 38층으로 갔다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항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초고층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들을 보게 되면 이젠 뭐 서계동이고 동부 이촌동이고 초고층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려할 일은 이제 없어졌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정비창 개발 이슈와 용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신다면 옆에 계신 컨설턴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 프론티어 민동범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